안녕하세요. 이시다프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1992년 한중 수교 후 부임한 중국 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현재 중국 대사인 싱하이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수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이상옥 외교부 장관과 중국 첸지천 국무원 외교부 부장이 서명한 수교 협정서에는 다음 6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영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4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 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설린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다. 다음 세 번째,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다섯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영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홍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48년과 1949년 이후 지속한 공식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한중 수교 협정 6항의 조항에 따라서 한중 양국은 각국의 수도 서울과 베이징에 대사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베이징에는 1990년 개설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 무역대표부 대표에 노재원이 초대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정권대사로 임명됐습니다. 1932년생인 노재원 대사는 고등고시 외무과에 합격했고 외무부 현재 외교부에 들어간 후 기획관리실장, 외교안보연구원장, 차관, 캐나다 대사 등 요직을 역임한 후 한중수교 전 실질적인 주중국 대사관 총영사관 역할을 수행한 베이징 주재 무역대표부 대표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2대 황병태, 3대 정종욱, 4대 권병현, 5대 홍순영, 6대 김하중, 7대 신정성, 8대 류우익, 9대 이규영, 10대 권영세, 11대 김장수, 12대 노영민, 13대 장하성 등 총 13명의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초대 장티넨, 2대 우다웨이, 3대 리빈, 4대 닝푸쿠이, 5대 청융화, 6대 장신센, 7대 추고홍, 8대 싱하이밍 등 총 8명의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서울에 부임한 중국 대사들의 경력은 크게 한반도 통과, 이른바 재팬스쿨로 불리는 일본통으로 나뉩니다. 초대 장티넨, 3대 리빈, 4대 닝푸쿠이와 현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과 북한에서 한국어 전공 후 남북한을 오가며 근무한 한반도 전문가 그룹입니다. 반면 2대 우다웨이, 5대 청융화, 7대 추공 대사는 중국 외교부 내 일본통으로서 우다웨이와 청융화는 주한 대사 이무 곧바로 주일 대사에 임명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대표적 분야는 주재욱 대사의 기억입니다. 한국은
외무부 차관을 역임한 초대 노재원 대사 이후 장차관급 인사를 대사로 임명해오고 있습니다. 황병태, 권영세, 노영민 대사는 국회의원 출신이고 류우익, 김장수, 장하성 대사는 장관급 정무직인 청와대 대통령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반면 직업외교관 출신을 주한 대사로 임명하고 있는 중국 측은 초대 장티넨 대사부터 4대 링푸쿠이 대사까지는 외교부 부국장급을 임명했습니다. 5대 청융화 대사부터 현재 싱하이밍 대사까지는 국장급을 임명하고 있죠. 주 몽골 대사 역임 후 한국 대사로 자리를 옮긴 싱하이밍은 외교부 내 서열은 베트남 대사와 동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사 개혁 논란에 대해서 중국 측은 주한 대사는 한국의 실력과 한국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국의 혈맹으로 치부되는 북한에는 차관급 대사를 파견하는 것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역대 주한 중국 대사들의 연행도 자주 토마 위에 오릅니다. 대사 재임 시절 나는 말갈족 출신이라 말을 돌려서 못하고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외교관으로서 험이다라며 거침없는 발언으로 문제시된 우다웨이, 그리고 한국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해 천하의 대세는 따라야 창성한다며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킨 현 싱하이밍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21년 현재까지 주한 중국 대사의 행적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사드와 관련한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던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제8대 주한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정권대사로 부임한 싱하이밍. 그는 과연 한국에 있어 환영받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일까요? 싱하이밍은 대표적인 한반도통 외교관입니다. 그는 북한 사리원 농업대학을 졸업했고 이후 1986년 국문에 들어간 후 주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한중 수교 직후 주 한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남북한을 오가며 경력을 쌓아오며 주한 대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2019년 연말 싱하이밍이 주한 대사로 내정되자 당시 한국 내에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의 지난 은행에 비춰볼 때 내정 간섭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시기에 신임 대사로 부임한 싱하이밍의 행보는 그야말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부임 직후 그는 한국 정부가 내린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표했죠. 그의 발언은 신임장 제정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는 시점에서 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한국 대사로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그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의 중국 압박에 양국 관계는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미중 관계의 악화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드를 언급하며 중국은 사드를 통해서 위협을 받았다. 한국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 나가면 고맙겠다며 주재국의 외교 정책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언행은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7월 15일자 중앙일보의 인터뷰에 대한 반발이 그것인데요. 이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사드 체계 배치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싱하이밍은 다음날 같은 매체에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반박했습니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레이더에 대한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의 국방력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지 절대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천하의 대세를 따라야 창성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한국은 대선 시즌에 들어섰는데 중국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우호적 교류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주재국 대선에 개입하는 심각한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거의 무례를 넘어선 결례는 사실 예고된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근무하던 시절 그는 2004년 천수입엔 대만 총독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지 말라고 종료하기도 했고, 공사 참관 신문이던 2010년 5월 현인택 당시 통일부 장관이 그 당시 장신선 주한중국 대사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촉구하자 당시 통역관으로 배석했던 싱하이밍은 장관에게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개 외교부 과장급 인사가 주재국 장관을 공박하는 무례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는 시기에 외교관으로 이력을 쌓은 싱하이밍은 중국의 국력에 비례해 고압적인 외교를 하는 전략 외교관의 전형으로 꼽힙니다. 그런 그를 두고 사고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대사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싱하이밍에게 한국 정부는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내정에 간섭하고 무례를 범하는 대사에게 한국 정부는 언제쯤 바른 소리, 제대로 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